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금일 시간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6시 10분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좀 기분 좋게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일단 신고가라는 거 자체가 사실 의미 있는 거거든요. 신고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잖아요. 코스피 지수를 매매한 모든 사람이 수익권,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종목이라고 한다면 코스피 지수를 매매한 모든 사람이 수익권이다. 어떤 부정적인 심리보다는 긍정적인 심리가 더 많다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보면 벌써부터 2600포인트를 연내에 돌파할 거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사들은 좀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흐름이 고점의 징후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측하지 않고 일단 따라가는 겁니다. 상승장일 때는 따라가는 거고, 일단은 뭐 2600이든 3000포인트든 뭐 많이 가면 좋겠죠. 하지만 예측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되면 또 2600이라는 어떤 포인트에 사람들이 경계심을 갖고 있다가 그 근처 가서 또 매도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또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상승하는 주식은, 상승하는 어떤 무언가는 끝을 예측하지, 미리 예상하지 말고, 하락하는 것도 어디가 바닥일지 미리 예상하지만 않아도 좀 잦은 실수를 좀 방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오전 시황에서 문자를 보내드렸던 거를 한번 생각을 좀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오전 시황은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오늘 오전에 장 시작하기 전에 보내드렸던 내용을 먼저 일단 말씀드리면, 낙수효과에 대한 제목으로 일단 보내드렸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실 밤사이에 미국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실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추석 전에 이끌었던 종목들이 다시 추석 이후 지나서 상승 못했던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영해버리면서 한 번에 올라가니까 그에 따른 어떤 대장주 밑에 2등주, 3등주들도 덩달아 오르는 정도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부 증권사나 방송에서는 낙수 효과다라는 말을 하면서 낙수 효과 관련한 어떤 종목들을 매매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어떤 시장에서 어떤 1등 종목이 나오면, 그렇죠? 나오면 이 밑에 2등 종목, 3등 종목 이렇게 나오겠죠. 같은 업종 아래에 있는. 그럼 1등 종목이란 걸 알면 이 1등 종목을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굳이 덜 오른 혹은 뭐 저평가된 어떤 이유들을 붙이면서 요것들을 매매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말씀드리는 거고, 낙수 효과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지금은 이제 대형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기다리고 있다가 중소형주를 매매하자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나의 계좌가 1등 계좌가 되느냐 2등 계좌가 되느냐를 가르는 거거든요. 1등 종목을 매수하면 1등 계좌가 되는 거고요. 2등 종목을 매수하면 2등 계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겁나고 무서워 보일지라도 현재 최고의 종목을 매수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낙수 효과라는 거 말 자체가 사실
주식에서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냥 경제 용어이지만 주식에서는 안 맞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오늘 요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 그래서 결론은 강한 종목을 사자라는 겁니다. 왜냐면 현재 한국 포함 글로벌 시장이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성장하는 무언가가 나오면 모두의 관심은 그 성장하는 무언가로 쏠리거든요. 그리고 집중이 되고, 근데 그런 집중들의 힘들이 모여서 주가는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최고의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 해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코스피와 뭐 코스닥 이렇게 두 개를 굳이 나눌 이유는 없지만 이 중에서 현재는 뭐 코스피가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 코스피 안에서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것들이 조금 더 강한지, 그리고 이 코스닥보다 코스피에서 어떤 업종들이 더 강한지를 한번 눈으로 일단 보자라는 거죠. 눈으로 보고 이 업종 안에 내 종목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업종들, 여러 가지 업종들이 일단은 코스피 지수보다는 강해야겠죠. 내가 갖고 있는 업종들이 강하든지 최소 비슷하든지, 그리고 그 업종 안에 있는 그 내 종목들 있잖아요. 내 종목들도 그 지수, 업종 지수보다는 강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말로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일단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잠시만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코스피 지수 아주 강하게 뚫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여기 지금 이게 월간 차트, 주간 차트, 일간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래 전고점을 사실 강하게 뚫고 가고 있거든요. 한 3일 정도 돌파하고 한 3일 정도, 3일에서 5일 정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때 테스트를 잘 안착하고 재차 상승한다면 이건 좀 믿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모습은 아주 좋아요. 갭으로 껑충껑충 올라가는 게 거래량도 늘면서, 비록 거래량은 과거보다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조심스럽지만 거래량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며칠 정도는 이 상승이 유지되는지 안착이 되는지 좀 보자 정도로 보면 되고, 주간 차트 상에서 보면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가 쭉 왔을 때 요 원절에서 시장이 꺾일 때부터도 좀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한번 하락하고 다시 재차 하락, 그 다음에 상승할 것으로 좀 보여진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다행히도 흐름이 전개돼서 다행이지만, 이렇게 상승하고 여기에서 한번 눌려줬다가 깨지 않고 이 가는 모습들, 아주 전형적인 교과서에 나오는 정도로 아주 강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한 3일 정도는 안착 여부를 좀 확인해 보자 정도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을 한번 보면 코스닥 역시도 좋아요. 코스닥도 이 박스권을 만약에 뚫는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가지 않을까? 혹은 첫 번째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이렇게,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가겠죠. 그렇죠? 요럴 경우에 코스닥 지수가 강하게 갈 때 코스닥 지수를 강하게 만든 업종은 누구인지, 그 업종 안에 해당 종목은 누구인지를 찾아보는 거겠죠. 그것이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보자라는 거고, 일단은 그러면 이걸 보면 코스피, 지금 코스닥이죠. 코스닥과 코스피를 봅니다. 누가 봐도 코스닥이 강하죠. 코스피가 강하죠. 지금 코스피고 다시 코스닥을 보여드릴게요. 주간 차트로. 그죠? 많이 다르죠. 코스피가 확실히 위에 와 있죠. 코스피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강하죠. 지금 보면 일단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겁니다. 코스피가 일단은 코스닥보다는 강하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지수가 강하다면 이 안에 코스피 지수가 강하다면 코스피 지수 안에 대형, 중형, 소형주의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어떤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제가 요거를 주간 차트로 볼게요. 코스피 지수 내에서 대형주, 지금 코스피 지수가 거의 흡사하죠. 코스피 지수 안에서 중형주들은 많이 하락하고 있죠. 소형주도 마찬가지죠. 극명하죠.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이거를 보면 지금 현재 시장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안에서 대형주가 가장 강하다라는 거고, 중형주와 소형주들은 약하다라는 거를 본다면, 그럼 코스피에 속해 있는 대형주 중에서 누가 지수를 이끌고 강한 놈인지를 찾는 겁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나에게 없다면 그럼 나의 계좌가 플러스 되진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종목들을, 대장주들을 찾아 나가는 건데, 오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낙수 효과라고와 좀 비교해서 본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누구도 한 번에 알 수 있듯이 대형주들이 가고 있는데 중소형주들을 기다려서 매수하자라고 하는 거는 제가 블로그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꼴이 아닌가 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과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있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강한 놈을 매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고, 수익도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형주의 비중이 거의 없어요. 보통 중소형주들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은 일단 중소형주들이 변동이 많잖아요. 오를 때 많이 오르는 어떤 특징이 있죠. 대신에 떨어질 때도 또 많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호흡이 짧다 보니 변동이 큰 종목들을 뒤따라가는 추격 매수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리고 대형주들은 한 주당 가격이 조금 주당으로 계산하면 비싸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을 여러 주로 나눠 갖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고 뭐 어떤 소형주가 만원이다 라고 한다면 내 투자 자금이 300만원이면 삼성전자는 한 주 사고 300주 사는 거잖아요. 사실은 한 주 대 300주는 의미가 없고요. 그냥 내 투자 자산으로 얼마를 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론은 같은 300만원을 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주당 가격이 비싸고 싸다는 걸로 소형주나 중형주를 마음 편하게 사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 자산이 300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대표가 삼성전자다. 그럼 삼성전자 한 주만 사면 되는 거예요. 다른 소형주를 만원짜리를 뭐 300주 사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선입견은 없애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 일단 있는 그대로 한번 봐볼게요. 지금 현재까지는 코스피 안에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봤고 대형주가 강했다라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업종 지수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를
코스피 지수를 체크를 해놓고 이제부터 좀 지저분하지만 일단 계속 이 한 화면에서 계속 해볼게요. 코스피 지수의 센터를 한번 제가 그려보는 겁니다. 센터. 이 기준보다는 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죠. 이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수, 내가 속해 있는 업종,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속해 있는 업종의 지수가 코스피보다 강하면 좋다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음식료 안 좋죠. 그쵸? 일단 음식료는 지금 약한 상태입니다. 섬유, 의복 약하죠. 종이, 목재 약하고 화학은 조금 비슷하네요. 그럼 제가 화학을 한번 적어 볼게요. 하지만 코스피보다 강하다라고는 말하기는 조금 어렵네요. 그죠? 상승. 하락하는 건 굳이 안 적고 상승하는 것만 해볼게요. 화학. 그죠? 의약품. 의약품도 강하네요. 그죠? 이게 좀 안 보이죠? 제가 요거를 조금 연한 선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아이고, 제가 잘못 그렸네요. 코스피 지수를 그려야 되는데. 코스피 지수를 그려볼게요. 대충 그립니다. 그랬을 때 아까 화학은 그래도 좀 버티는 모습, 코스닥보다는 약하지만 일단 적어 보겠습니다. 화학. 그리고 의약품. 의약품은 확실히 강하죠. 의약품은 확실히 강합니다. 의약. 그리고 비금속 약하죠. 철강금속 완전히 강한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버티는 정도. 철강금속 한번 적어 볼게요. 그리고 기계는 약하지만 뭔가 하락은 아닌 모습이죠. 하락은 아니죠. 기계 쪽도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는 아주 강하죠. 전기전자 그리고 의료정밀도 좀 강한 모습이죠. 하지만 코스피보다는 강하진 않죠. 의료정밀 이렇게 하고, 운송장비는 지금 약하죠. 약한데 밑에서 뭔가 좀 시작되는 정도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유통도 약하고, 전기 가스업도 약하고, 건설업도 약한데 밑에서 뭔가 바닥을 만드는 모습은 좀 보이고, 운수창고도 약하고, 통신업 많이 빠졌다가 버티고 다시 뭔가 시작하는 정도의 모습. 하지만 강한 업종은 아닐 수 있다. 현재로서는. 금융업 강하죠. 금융업을 적어볼게요. 금융업. 오늘 시장에서 금융업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은행도 좀 적진 않겠습니다. 일단 금융으로 그냥 포함을 해버리고요.
증권도 약하지만 그죠? 이렇게 코스피보다는 밑에 있지만 뭔가 좀 시작하는 정도의 모습이 좀 보이긴 하죠. 보험은 이번 주에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보험도 좀 올라왔고, 서비스업도 약했지만 이제 뭔가 시작하는 정도. 제조업은 뭐 그죠? 강하고. 이거를 보면 여기가 지금 현재 1등을 대표하는 거고, 여기가 현재는 2등의 업종인 거고, 제가 아까 뭐 바닥을 다지지만 건설이나 운송처럼 서비스업처럼 바닥에서 통신 쪽 이쪽처럼 바닥에서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종목이 이 안에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쵸?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혹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면 저기 밑에 코스닥의 어떤 하락 종목 안에, 하락 업종 안에 있느냐 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럴 경우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시점이 온 거예요. 뭐냐면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어떤 삼성전자, 그러니까 지금 요 모습들은 현재까지의 모습이라는 거고, 나의 종목이 현재 이렇게 유지되고 있었다면, 특히 이 1등 정도에 유지되고 있었다면 수익률이 좀 나왔을 거예요. 그쵸? 전기전자는 최근에 가장 좋았던 건 다 아는 것처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의약 관련한 쪽도 여러가지 종목, 제조업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닝 시즌이잖아요. 3분기 실적들이 삼성전자가 내일이네요. 금요일부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시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조금씩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1등 정도의 주식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일단은 홀딩을 하고 있거나 수익률이 꽤 많이 나왔던 사람이라면 실적 발표 전에 매도 이익 실현을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들이 발표되는 걸 보면서 이 밑에 있던 것들이 이제 올라갈 수가 있고요. 2등이 내려갈 수도 있고 1등도 내려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면 조금씩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2등이라고 돼 있던 애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고, 근데 뭐 기계 정도는 괜찮지만 3등이라고 돼 있던 이 업종에 들어가 있던 애들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2600, 3000 이렇게 강하게 가려면 이 하나의 업종에서만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얘네들도 계속 가겠지만 이 밑에 눌려있던 애들도 조금씩 반등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시장의 지수가 정말 강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하나만으로는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얘네가 못 가면 지수는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것들을 내일부터 혹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변경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시장이 달라지고 있는 미묘한 것들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어떤 아주 가치 투자를 잘하는 어떤 펀드에서는 아주 발빠르게 내수주 쪽으로 종목을 편입한 새로운 펀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들의 그 펀드 안에는 어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IT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IT 쪽이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상승이 아주 강한데 약간 요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상승은 하지만 성장성이 약간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게 2018년도의 IT의 전망이거든요.
돈은 벌어요. 돈은 벌고 상승은 해요. 하지만 그 성장성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게 IT 쪽에 약간의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천을 더 이상 안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좀 있기 때문인 거고, 그렇다고 과거에 보유했던 분들을 지금 매도하자라는 건 아니에요. 신규 매수를 하지 말자라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할 거라면 그러니까 지금 약간 미묘할 수도 있지만 현재 대장주들은 현재 보유하는 거겠죠. 아까 1등 업종에 있던 그 대장주들은 보유하는 거고, 실적이 발표되면서 미묘한 흐름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신규 매수는 대장주가 아니라 대장이 될 예비 대장주들도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낙수 효과, 뭐 이등주를 매수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시장이 변하고 있는 거에 그냥 발맞춰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수 효과라고 하면 지금 현재 대장주의 이 하부 종목을 매수하자라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대장주가 1등 대장주가 있고 2등 대장주가 있다면, 그죠? 만약에 1등 대장주가 가라앉는다라고 만약에 그런 흐름이 가라앉을 흐름이 나오고 2등 대장주가 오른다라고 하면 이 2등 안에서의 대장을 매수하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1등 대장주가 가라앉았을 때 이 하부의 종목을 매수했던 사람들은 더 큰 폭으로 가라앉거든요.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장주들은 바뀔 수 있어요. 대장주들은 얘가 대장이 되기도 하고 얘가 대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때마다는 실적을 보면서 3개월에 한 번씩 발표할 때마다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현재까지의 흐름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약간의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오늘은 좀 관심 있게 보는 몇 가지 종목들을 지금 주간 차트로 좀 보여드릴게요.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좋아질 회사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 강했던 종목들을 좀 먼저 보여드리면, 오늘은 삼성전자가 세지 않으니까 셀트리온이 강하게 올라갔죠. 주간 차트입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이런 애들이 좀 강하게 올라갔죠. 주간 차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좀 개별주지만 어떤 OCI가 좀 빠졌다가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 정도가 한번 나왔고, 그렇죠? SM도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 좀 연출됐고,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 실적 시즌 다가와서는 매수를 좀 조심해야 돼요. 실적이 발표되기 일부 직전,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적에 민감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지금 매수 타이밍은 아니지만 하반기에 조금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을 표현해 보면, 일단 호텔신라가 좀 관심이 있습니다. 일단 실적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적을 ROE로만 볼게요. ROE가 어떻게 됐나요? 2017년도에 ROE가 바닥이었다가 2018년도에 ROE가 상당히 많이 점프하죠. 지금 주가도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현재 보면 계속 하락을 했다가 여기에서 뭔가 하락이 좀 멈춘 정도의 모습이거든요. 요거를 제가 월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월간 차트로 보면 월간 차트로 보면 보통 요거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있는 그대로를 차트 볼 때는 봐야 됩니다.
하락하고 있는데 상승하겠지라고 예측할 필요 없고, 상승하고 있는데 하락하겠지라고 예측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상승하는 주식들은 보통 이런 계단식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하락할 때는 깊게 빠지고 살짝 반등 주고 깊게 빠지고 살짝 반등,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주가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하던 종목이 상승을 할 때는 한번 꺾어지고, 그죠? 꺾어져 올라가고, 이 하락분이 이렇게 깊어지지가 않고요. 이렇게 깊어지지가 않고 짧게 끝나고 반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때는 매수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고, 이때는 매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두 번째 정도부터는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하고, 요게 진짜 상승이라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요런 상승이 나오고 두 번째 조정에서는 여기서는 매수는 잘 하진 않고요. 이 전고점을 뚫는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좀 안전하고요. 두 번째 자리는 대신에 눌리고 반등하는 요 초입에 매수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뭐 매수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모습이 월간 차트에서도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잠시만요. 이 종목을 보면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에 일단은 ROE가 증가하는 거는 이제 확인을 했죠. 그쵸? ROE가 3에서 10으로 뛴다. 그럼 주가도 무언가가 호응은 해줘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단식으로 상승했다가 계단식으로 빠지죠. 그러다가 상승, 그 다음에 조정, 여기에서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전고점을 돌파할 때 여기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바닥권에서는 요거죠. 이 부분을 제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빠지는 종목이 처음에 상승일 때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고 거래량도 많이 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하락하고 상승할 때 사실 이 언저리까지는 이게 정확히 상승인지 하락인지 아직 알 수 없어요. 왜냐면 다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상승하는 주식은 일단 관심을 갖고 보고, 두 번째 눌렸을 때도 관심, 세 번째 반등할 때 이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여기는 매수가 가능한 거죠. 다만 실적이 좋다면 이 매수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가고 또 조정이 나오겠죠. 조정이고 이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요 초입 때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저도 이렇게 매수를 하거든요. 요때 매수. 그리고 이 전고점을 지날 때도 주간이나 일간 차트로 보면서 매수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수 구간들이 좀 많아지겠죠. 상승할 때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신라가 월간 차트로 보면은 지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라는 거고, MACD도 일단 좀 양선으로 돌아서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영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좀 부침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좋게 돌아나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째려봐야 돼요. 어느 순간 돌파해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일단 호텔 신라도 1등주가 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지금의 IT가 2년 3년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삼성전자를 저희가 매수했을 때가 작년 6월이었거든요. 지금이 한 해가 지나고 10월이에요. 그러면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난 시점인데요. 최근에 대장주들이 아무리 긴 상승을 하더라도 2년을 채 못 넘깁니다. 상승 추세가.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추가 매수는 못 하더라도 새로운 종목들을 좀 관찰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호텔 신라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지금 당장 매수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CJ제일제당은 아주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CJ제일제당은 제가 말씀드린 지는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조금 약하긴 해요. 지금 ROE가 2017년도 8에서 내년에는 10으로 올라가거든요. 순이익이 많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영업이익률도 많이 좋아지고, 그죠? 영업이익률이 이제 천억대에서 조 단위로 넘어가거든요. 아주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고, 만약에 이 종목 역시도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게 약하게 하락하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더 안 빠지고 있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승을 하려면 여길 뚫던지, 그쵸? 뚫던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고점을 이 뚫을 때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 아직은 매수하기에는 조금 빠를 수 있지만, 사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느슨하게 좀 중장기 투자를 만약에 하는 분이라면 분할 매수로 접근은 가능하겠죠. 그렇죠? 분할 매수로. 중장기라고 하면은 6개월 이상입니다.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6개월 이상 종목을 보유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평균적으로 한 4일 정도면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말씀드려도 버티지 못해서 수익을 못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은 말씀드려야죠. 그리고 또 최근에 약간 좀 의미 있게 보는 거는 현대차의 ROE도 2017년도에 가장 바닥이었죠. 역사상 가장 바닥이에요. ROE로만 보면 2012년도 21까지 갔던 현대차의 ROE가 17년도 현재 6까지 떨어졌고, 근데 내년부터는 좀 돌아 나가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 역시도 좀 돌아 나가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고점, 아까 제가 2012년도에 ROE가 가장 최고치라고 했었죠. 2012년도에 주가는 고점을 잃었었고, 이제 하락을 계속 그 이후로 이제 하락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하락이 좀 멎었죠. 멎이다가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이거든요. 여기를 확대해서 그려보면 하락이 이렇게 멎었거든요. 아이고. 멎었다가 지금 살짝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도중인데요. 이 전고점을 만약에 깨면 올라가겠죠. 눌리고 또 가겠죠. 그럴 때 우리는 매수할 타이밍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고점을 뚫는 여기도 매수가 될 수가 있고, 이 바닥권에 돌아 나가는 모습을 보고도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시 여기 전고점을 뚫을 때도 매수도 할 수 있겠고, 분할 매수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한 번에 몰아서 매수하는 거는 이렇게 매수하시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현대차, 자동차주들을 피하라고 하는데 왜 벌써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더 이상 지금 현대차의 그 펀더멘털로 봤을 때 더 이상의 하방은 없지 않느냐라는 좀 컨센서스가 있고, 일단은 실적은 돌아 나가는 건 보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자라는 거이고, 또 하나는 현대위아도 괜찮죠. 현대위아는 주간 차트로 보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어요. 일단 월간으로 또 먼저 일단 볼게요. ROE는 역시 최저 ROE 3까지 내려왔어요. 3. 그쵸. 근데 내년부터는 6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주가의 반응이 좀 와야겠죠. 그래서 쭉 무섭게 하락하고 있던 이 종목이 한 번에 마지막에 하락까지 왔고요. 이제 다시 반등하는 초입 구간인데요. 이 초입 구간이 이렇게 될지 이렇게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주간 차트로 근데 한번 보면 조금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간 차트로 보면 이 부분 요 날 있죠? 9월 11일 주 요때 의미 있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이때 보면은
바차트라서 좀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별표를 쳐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혹시 이 현대유아의 바닥이 59,100원이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닥까지 요거를 확대해서 보면 요렇게 생겼거든요. 바차트가. 그러니까 바닥까지 한번 쭉 주가가 내려왔다가 종가를 쭉 올렸어요. 종가가 여기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는 모습, 거기 거래량까지 실렸기 때문에 아마 현대위안은 59,100원을 깨는 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 지금 저희 회원 중에서도 현대위아를 좀 많이 매수한 분이 계시는데요. 아마 그분이 꽤 주식도 잘하고 하시는데 지금 이 종목에 지금 꽤 큰 비중이 있어서 다른 종목을 많이 매수를 못하고 계시는데, 아마 저는 이 종목을 그때 그 회원분과 통화를 했을 때 현대위아 전문가가 되셨더라고요. 근데 일단 버텨보자 라는 쪽으로 좀 의견을 같이 조율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가 요 때였어요. 크게 하락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거 전화를 끊고 조금 있다가 바닥을 만들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일간 차트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많이 먹을 수익도 못 먹고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은 추가 매수하기에는 바닥이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누군가 그 바닥에서 상승으로 이어질 때까지의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있는 수량 안에서만 그냥 보유하는 걸로,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좋아질 거다라는 걸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대위아 좋고, 그 다음에 롯데쇼핑. 롯데쇼핑은 제가 요거를 월간 차트로 다시 볼게요. 월간 차트로 보면 좀 눈에 보일 거예요. 계단식의 하락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계단식으로 하락. 근데 하락이 멈췄죠? 그 다음에 한 번에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요때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시기였고, 두 번째가 이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반등해서 나간다면 지금 자리가 매수하기에 좋은 시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다 라고 좀 보여지고, 실적을 좀 보면 ROE를 보면 ROE가 내년에는 올해 1.3에서 2.15로 갑니다. 약 한 2배는 아니더라도 그쵸? 한 50% 이상 60% 정도인가요? 한 70% 80% 정도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주식은 크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쵸? 롯데쇼핑이 지금 정치적인 어떤 노이즈들로 인해서 평가를 잘 못 받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으로 보면 돌아 나가야 될 회사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저는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기는 너무 힘들다라는, 매도는 너무 아깝다라고 보여지고, 월간 차트 상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 꼬리들 밑에까지 왔지만 쭉 다시 누군가가 당겨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징조다. 이번 달에 아주 의미 있는 좀 모습이 나와서 롯데쇼핑도 아주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현대건설도 실적을 일단 볼게요. ROE로만 봐볼게요. 이번 연도에 ROE가 8, 저번 연도 2016년도에 9, 2017년도에 8, 8.2, 2018년도에 8.8, 조금 올라요. 하지만 2019년도에 8.3, 다시 또 소폭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강하게 추세적으로 강하기보다는 반등 정도의 어떤 모습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모습입니다. 역시 이거 역시도 월간 차트로 보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죠. 점점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죠. 이렇게 낮아졌죠. 근데 여기서 안 낮아지고 다시 여기서 저점이 높아지죠.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이 낮아졌고, 여기서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매수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급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월간 차트에서 봐서 이렇게 좀 단순해 보이지만 일간 차트로 보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일간 차트에서 매수하는 방식은 좀 복잡해서 지금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 일단 큰 그림에서만 일단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실적을 볼게요. 실적이 확 돌아나가죠. 2017년도 현재 4입니다. 4. 2017년도가 이게 ROE로 보면 2016년도에부터 ROE가 확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현재로만 봐도 ROE가 2017년도에 ROE가 4예요. 4. 근데 내년에 ROE는 12. 그 이후 2019년도에는 ROE가 15.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야겠죠. 이것도 역시 좀 러프하게 아주 크게 하락을 했죠. 하지만 여기서 좀 버티는 모습이 좀 보이죠.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적어도 이 전고점을 월간 차트상에서 돌파할 때는 한번 의미있게 봐야 되고, 그 이후에 이 자리에서도 이 두 자리에서 매수도 가능할 수도 있다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돌파가 실적에 의한 돌파라면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간 차트, 월간 차트상 수급을 당연히 확인해야겠죠. 매수 당일에. 그 주에도.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말씀드릴게요. 두산인프라. 제가 이번에 연휴 때 좀 신기하게 그 몰디브에 갔는데요. 몰디브의 시내에도 그렇고 공사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봤던 건 공사하는 그 기계 조그만 포크레인들 그 뒤에 밥캣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밥캣. 두산 밥캣. 그래서 그래서 뭔가 좀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것처럼 건설은 어떤 사이클에 진입한 건 맞아요. 이런 건설을 글로벌 경기에서 봤을 때. 근데 우리네 종목들이 이 호흡을 따라갈지를 일단 실적으로 한번 보는 거겠죠. 무조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좋다고 따라갈 것보다 실적을 확인해야죠. 이게 이번 연도에 조금 더 졌어요. 2016년도에 ROE가 3, 이번 연도에 ROE가 8이었어요. 근데 아직 크게 오르지 않았죠. 그리고 내년에 9. 이걸 한번 써볼게요. ROE가 3까지 떨어졌었죠. ROE가 3까지 떨어졌었고 8, 9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미미했어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역시도 패턴은 같아요. 이렇게 하락하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하고 하락을 더 이상 안 하죠. 상승 조정하는데 지금 여기를 못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버티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깬다면 한번 요 정도의 구간은 먹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 구간이 작게 보이지만 이 정도의 구간은 월간 차트에서 이 정도의 구간은 혹은 월간 차트에서 양봉 하나는 20-30%가 금방 나와요. 그래서 한 몇 달을 째려보고 있다가 한두 달 수익 짧게 보고 나오는 것들이 보통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12달이라고 하면 한 9달 정도는 그냥 관망하고 한 3달 정도는 매매하는 때가 많아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1년 내내 수익이 나진 않고요. 수익이 나는 구간이 좀 짧아요. 관망하는 구간보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길게 보고 있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주간 차트와 일간 차트를 동시에 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잘 잡는다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종목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사실 오늘은 디스플레이를
디스플레이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거든요. 특히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까지는 좀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좋아지는 게 확실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LG 디스플레이 갖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힘든 구간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은 LCD와 OLED에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인데, OLED가 지금 많이 LCD보다는 적게 쓰이고 있죠. 그죠? 적게 쓰이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LCD에서 OLED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사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LCD와 OLED 크게 많이 뭐가 눈에 확 띄는 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LCD도 볼만하다. 그리고 확실히 싸다 였었거든요, 과거까지는. 근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LCD가 쌌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급과 수요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들을 결정짓는 게 가격일 때가 많아요. 가격이 공급과 수요를 만들 때가 있거든요. 뭐냐면 LCD를 보다 이제 OLED를 만드는 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더 경제적인 시점이 이제 곧 오고요. 그게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아마 돌아갈 걸로 보여지고,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 가격 차이가 비슷해지고 있거든요. 조만간 금방 변할 거예요. 왜냐면 LCD 쪽에는 이제 이번 내년부터는 거의 중국 쪽에 거의 다 거의 주도권을 다 주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OLED 쪽으로 갈 거고, 그거에 대한 대장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조절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하지만 기술력의 향상으로 OLED가 LCD 만드는 것보다 더 싸다라고 하면 만드는 사람은 OLED를 더 만들 거예요. 그리고 가격을 LCD와 OLED를 비슷하게 혹은 뭐 약간 비슷하게 만들겠죠.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신 가전제품을 사길 원하겠죠. 뭐 OLED의 수요처는 늘어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공급을 조금 조절하냐면 LCD에서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예요. LCD에서 공급이 과잉됐던 부분 때문에 패널 가격들이 좀 많이 하락하고 있고 지금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패널 가격이 뭐 50인치 대 60인치 대 이렇게 늘어나긴 해서 LCD가 TV라든지 LCD 쪽의 출하량이 떨어지는 것을 인지를 키움으로써 좀 만회를 했지만, 생각해보면 집의 거실 벽면에 TV가 60인치, 70인치, 80인치 이렇게 계속 커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LCD는 한계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메꿀 게 OLED라는 거죠. 그죠? OLED라는 거고, 이쪽에 대한 매출이 아직은 TV 시장에서 OLED는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현재 LCD 관련한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판단으로 좀 많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건데, LG 디스플레이는 이번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걸로 예측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버티면 내년부터는 LG 디스플레이는 돌아 나간다라는 거는 이제 좀 믿어지거든요. 하지만 이번 하반기는 좀 힘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OLED 쪽이 가는 것들을 좀 잘 봐야 된다 정도로 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LG 디스플레이 한번 볼게요. LG 디스플레이를 월간 차트로 한번 보면 좀 보일 거예요, 눈에. 하락 상승 계속 이렇게 가는 몇 년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 박스권이 꽤 중요한 의미를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락이 예를 들어 좀 작게 디테일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만약에 비중이 많지 않다면 이 빠지는 거를 버텨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환상은 일단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샀던 매수 단가에서, 그렇죠?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손실이 났다면 매도를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대원칙이고, 그렇죠? 이 정도가 아니라면 버텨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일단은 월간 차트상에 하락이 시작됐어요. 하락이 시작됐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괜히 지금 섣불리 한다거나 이러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은 조금 피하자. 만약에 LCD 쪽에 디스플레이 쪽에 매매 종목을 찾는다면 OLED 쪽을 찾자. 이쪽에서 장비주가 있고 소재주가 있잖아요. 장비주에는 뭐 ICD라는 회사도 있지만, 장비주보다는 소재주인 이녹스 첨단 소재에 집중하자. OLED 쪽에는 뭐 대장주인 삼성 SDI도 있겠지만, 일단은 요거 정도만 집중하자라는 거고, 다른 LCD 쪽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두서없게 말씀드렸는데요. 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시장은 지금 상승 중이다 라는 거고, 시장은 상승 중이다.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이다. 어닝 시즌이 왔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변경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고, 시장이 1등 업종이 하락하고 2등이 1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항상 그 업종 내에서의 대장주를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IT주가 2년 3년 계속 상승할 수는 없다. 성장의 가속도는 좀 둔화될 것이다. 2018년도에 들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들도 아마 좀 튀어오르는 애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 기관들의 펀드의 추세를 보면 이런 내수주 관련한 쪽에 매집을 하는 모습이 좀 시장에 미묘한 변화가 좀 보였고, 그거와 관련해서 오늘 종목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들은 호텔신라, CJ제일제당, 저거 들어볼게요. 마지막으로 호텔신라, CJ제일제당, 현대차, 현대위아, 롯데쇼핑,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두산인프라코어, 요 정도는 조금 째려보고 있어야 될 종목이다. 하지만 지금 섣부르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 만약에 들어가고 싶다면 중장기 투자자들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 정도로 말씀드리겠고, 오늘 하루 제가 너무 긴 시간을 방송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고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